황홀한 하늘과 멋진 갯바위, 그리고 바다와 맞닿는 곳. 그곳은 우리가 동경하는 갯바위의 가장자리입니다. 오늘 제가 만나는 바다는 추자도에 닿아 있군요. 자, 늦지막히 갯바위에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도착해 있는 이곳, 대한민국 군들의 로망이죠. 추자군도 갯바위입니다. 참 오랜만에 찾은 섬인데요. 제가 운영하는 동호회 정기 출조를 맞아서 당일 낚시로는 좀 힘든 곳이지만 당일 출조로 추자군도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상이군요. 이 시기가 되면 전국의 동호회들이 출조지 잡기가 쉽지 않죠. 제가 운영하는 동호회도 망설이다 추자군도로 향했습니다. 당일 출조로는 피곤한 낚시지만 기대감만큼은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내린 곳은 많은 섬 중에서 소머리 섬입니다. 건너편에 보이는 큰 섬과 작은 섬이 이렇게 자갈마당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오늘 물이 아주 센 날이라서 조금 있으면 거의 끝까지 차게 되겠죠. 원래는 이 작은 소머리 섬은 배를 대는 곳에서 요 뒤로 도보를 좀 해야 됩니다. 짐을 들고 넘어가야 되는데 뒤쪽에 바람도 조금 있고 힘든 낚시보다는 한두 마리 작게 걸더라도 편안한 데서 낚시를 하고자 선택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하루 출조라서 고기를 낚는 데 주력하기보다 지난 비조법 강의 때 제가 약속을 드렸죠. 제일 마지막 제목이었던 비조법 채비의 실질적인 운용에 대해서 이 포인트에 맞게, 그리고 이 포인트하고 환경이 조금 다르더라도 갖가지 환경을 예를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채비 운영에 대한 이야기 위주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의 추자도 기상은 좋았지만 큰 조항을 보이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은 한두 마리라도 감성돔만 만날 수 있다면 만족할 텐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호 낚싯대를 잡았고요. 3000번 릴에 2.25호 원줄 그리고 1.75 목줄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B지에 제로 쿠션 그리고 B봉돌 한 개만 물린 아주 간단한 첩이죠. 이 포인트는 배 접안이 어려울 정도로 배를 저 반대편에 대고 그렇게 걸어서 들어와야 되는 포인트인데 가까운데 수심이 뭐 한 3m, 바로 발 밑에는 지금 여가 덤성덤성 나와 있고요. 조금 나가더라도 공략 포인트는 3에서 한 5m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제가 목줄을 길게 씁니다만 오늘은 약 3m 정도로 좀 짧게 썼죠. 이렇게 하더라도 거의 목줄 길이만 가지고 구석구석을 더듬어 가게 되겠습니다. 발 밑에 아직 겨울입니다만 몰들이 군데군데 펴 있는데 그 사이사이를 목줄로만 야들야들하게 공략해 나가는 그런 낚시가 되겠네요. 자,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오랜만에 내려보는 소머리 섬이었습니다. 물색이 많이 탁하긴 했으나 아주 상쾌한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다른 시간과 다르게 제가 갯바위에서 말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비조법 채비의 운용, 지난 강의 1, 2부에 이어서 오늘은 직접적으로 바다에서 채비를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사항을 두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먼저 낚시를 위해서 우리가 갯바위에 내리게 되면 본인이 오늘 어떤 낚시를 할 것인가를 가장 먼저 선택을 해야 되죠. 내려서 포인트 환경을 읽고,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작은 소머리 섬 배대는 곳은 수심이 멀리 가도 5, 6m, 들어오면서 4m, 3m, 심지어 바로 앞에는 한 2m 정도 바닥이 보이는 데서 낚시를 하게 되는데 오늘같이 물색이 탁한 날은 가까운 곳까지도 감성돔 위치를 받을 수가 있죠. 수심이 얕은 여밭이 낚시가 깊은 곳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5, 6m, 4m, 3m 이렇게 점차적으로 얕아지는데 조류가 살살살 뻗어나가주면 전유도 방식으로 캐스팅에 의해 잡았다가 놓아줬다 잡았다가 놓아줬다를 반복하면서 깊은 곳을 더듬어 나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멀리 던져서 큰 홈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류가 거의 멈춰 있는 상황이죠. 멀리 던져서
채비가 안정되고 나서 천천히 들어오는 낚시를 해야 됩니다. 자, 물론 멀리 던져서 그 포인트만 고집해서 기다려도 상관없지만 채비를 조류가 가지 않는 상황에서 채비를 한 곳에 던져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 자리에 고기가 들어오기를 마냥 기다리는 일종의 원투 낚시랑 비슷한 상황이 되죠. 따라서 조류가 가지 않을 때는 조류를 가게 하라. 채비로서 조금 미끼에 변화를 줘서 넓은 지역을 탐색해 날 수 있는 것이 그만큼 확률을 높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비조법 채비 운용에서 이렇게 멀리 캐스팅을 해서 발밑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포인트에서 확률을 높이는 방법. 자, 첫 번째로는 비지의 비봉도를 한 개 물립니다만 재료 쿠션 바로 아래. 그럼 목줄 한 4m는 아무도 달지 않은 부드러운 채비가 되죠. 저는 제가 공략하는 수심대 중에서 가장 얕은 곳이 약 3m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채비의 매듭을 약 6m에 두고 최대한 멀리 6m 수심대까지 캐스팅을 합니다. 자, 우선 멀리 6, 7m권까지 캐스팅을 하죠. 그리고 채비가 안정될 때 목줄이 가만질 때까지 약 10초 정도 기다립니다. 자, 10초 정도 기다리면 목줄이 수면에 떨어지고 이렇게 약 45도로 각을 그리는 지금 타이밍이 되겠죠. 그때 원줄을 조금 방출을 해주면 제로 쿠션이 매듭에 닿을 때까지 비봉돌이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때 밑밥은 먼 데부터 제가 채비를 끌어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2, 3m 간격으로 밑밥띠가 형성되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6, 7m권에서 입질이 없을 경우 채비를 끌어들이게 되죠. 자, 낚싯대를 자, 2, 3m 정도 찌를 앞으로 끌어다니고 그만큼을 줄을 감으면서 팽팽하게 유지를 시켜줍니다. 자, 이 상태로 기다리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입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다시 한번 같은 동작으로 찌를 2, 3m 앞으로 당기고 그만큼 채비를 감아줘서 줄을 팽팽하게 하고 이 동작을 반복해서 채비가 서서히 들어오고 들어올 때마다 팽팽해진 줄은 얕아지는 수심대에서 채비가 내려가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걸면서 미끼는 천천히 달려오면서 점점 수심이 얕은 곳에 미끌림 없이도 입질층, 바닥층 가까이에 채비를 붙여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림으로 연결해 본다면 이런 모양의 운용이 됩니다. 6m의 매듭을 준 비조법 채비입니다. 그리고 멀리 약 6m 수심대까지 캐스팅을 해서 이렇게 채비를 안정시키고 입질을 대기합니다. 일정 시간 입질이 없으면 그림처럼 낚싯대를 들어서 매듭을 뽑아 올리고 원줄을 팽팽하게 감아서 잡아주는 것이죠. 이런 방식의 채비 운용을 반복해 줌으로써 점점 다가오면서 낮은 수심대로 채비가 들어가더라도 밑걸림 없이 입질 확률이 높은 지역의 공략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비의 부력을 기준으로 잡는 이유는 바로 갯바위 릴제 낚시에서 채비를 내려주고 멈춰주는 채비의 운용이 가장 적절한 부력이 B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조법의 핵심도 그것에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곳에서 채비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썰물이 시작되면서 또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초설물이 시작되면서 조류 전체가 횡으로 갯바위를 타고 왼쪽으로 천천히 흐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환경이 우리 꾼들이 내만권 감성 낚시를 가게 되면 10번 중에 절반 이상은 찬찬찬 좌우로 움직이는 조류가 될 텐데요. 생각보다 던져놓고 그냥 찌 흐름을 주시하면 되는 반이동 같은 경우는 그 밴드형을 잘 따라가지만 B지로 좌우로 흐르는 조류 조금만 한눈 팔면 채비가 이렇게 붙어버리는 상황이 되는데요. 좌우 조류에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낚시를 해가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
5m 전방으로 캐스팅이 들어갔습니다. 캐스팅이 들어가기 전에 한두 주걱, 또 캐스팅이 들어가고 나서 한두 주걱 조류를 태웁니다. 자, 채비가 안정됐다고 가정하고 채비가 흐르기 시작하죠. 자, 횡조류이기 때문에 매듭이찌에 닿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자, 약 6m권 수심에서 벌써 매듭이 찌 가까이 거의 닿기 시작하죠. 자, 이 상태가 되면 채비는 반유동 형태로 거의 같은 수심대 횡조류를 타기 시작합니다. 자, 안정되자마자 제 눈에는 벌써부터 찌보다 원줄이 먼저 이렇게 앞서기 시작하는데요. 그 느낌이 오면 스풀을 잡고 낚싯대를 완전히 들어서, 자, 이게 플루톤 계열 줄이 아니라면 이 동작에서 찌가 확 딸려오게 되죠. 자, 따라서 이런 횡조류에서는 원줄 관리에 플루톤 계열 줄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그 상태에서 브레이크만 한번 살짝 잡아주게 되면 찌가 완전히 선행하고 제가 잡아주는 동작에 미채비가 바늘이 먼저 앞장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 이후 다시 원줄을 조금씩 방출해 주는 것이죠. 자, 한번 줄넘기를 한 다음에 미끼가 앞장서게 되고, 그 다음에 줄을 흘려줄 때는 적당하게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원줄이 또 먼저 밀려나가면서 막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조류 상황에 따라서 자, 잘 흘러가고 있는데요. 조류 상황에 따라서는 또다시 원줄이 조류를 먼저 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느낌을 감지하면 다시 한번 스풀로 원줄을 잡은 상태에서 완전한 줄넘기를 한번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는 찌가 약간 딸려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기상만 허락한다면 채비가 흘러가는 데는 아무 이상 없이 아주 이쁘게 흘러가고, 자, 한 두 번 하고 두 번 줄넘기를 한 다음에 찌가 어느 정도 진행한 다음부터는 원줄 관리가 더 쉬워지죠. 초반에만 잘 컨트롤 해주게 되면, 자, 그 다음부터는 찌가 앞장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줄만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횡줄을 아주 이쁘게 태울 수 있는 결과가 됩니다.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낚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시간이 제법 흘렀군요. 철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한 마리라도 감성돔을 만나기는 해야 하는데 말이죠. 좋은 조류 상황에 기대를 가져봅니다. 좋은 조류는 반드시 감성돔을 부른다. 자, 그런데 큰 샷은 아니지만 감성돔이 확실해 보입니다. 방금 감기는데 이거 수심이 아우, 열부터 붙는다 미치겠다. 자, 나왔어 일단. 감성돔이죠. 3cm를 조금 넘기는 시야 같은데, 그렇지. 뜰채를 안 패도 뜰 수 있겠어. 약 30, 한 7, 8cm 되는 감성돔이네요. 입질 받기 정말 어렵습니다. 철수 시간이 1시간 조금 넘게 남아 있는데 감성돔 같은 놈은 첫 입질이네요. 정말 힘들게 낚은 놈입니다. 자, 요런 씨알 말이죠. 서너 마리 연달아 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오늘은 조건이 썩 좋지 못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실 확률이 낮은 날이었는데 그래도 추자도인가요? 한 마리 만나게 되는군요. 감성돔을 보고 나니 한 마리 더 욕심이 생기는데요.
아침에 내릴 때 거의 간조상이었는데요. 듬성듬성 물속에 박힌 수중녀들, 그리고 배가 들어올 때도 포인트에 바로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아주 수심이 얕은 여밭이었습니다. 물이 완전히 차고 나니까 내가 내린 데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변해 있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이 물길로 거의 한 4-5개 정도 여가 완전히 보였었는데, 물이 맑으면 어느 정도 보일 텐데 지금 탁한 물색이라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고기를 한 마리 걸고 나니까 목줄 중간중간이 2-3군데 약간씩은 쓸려 있는데, 탁한 물색에 오늘 물속 상황을 좀 거의 바로 1-2m도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기를 걸면 오히려 이런 날 힘으로 당기기보다는 낚싯대만 지글시 들고 당겨주는 정도, 안전하게 복잡한 여밭을 끌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씨알이 별로 크지 않아서 쉽게 올라왔는데요. 이번에 만약에 다시 한번 좀 좋은 씨알의 입질을 받는다면 낚싯대의 탄력만으로 살짝 버텨주는, 고기 스스로 바닥을 피해가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죠. 두 번째 입질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마리가 아닐 거란 느낌이 분명히 들게 되는 입질이었습니다. 포인트에는 다시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 마리 나온 다음에 두 번째 캐스팅에서 곧바로 입질을 하는데, 이번에는 일단 위험 지역은 나왔습니다. 낚싯대만 살짝 받쳐 들고 비슷한 씨알로 보이는데요. 뜰채를 떼야 되겠네. 올라온다. 조금 좋은 씨알이네요. 이놈은 삽입세지를 조금 넘깁니다. 이번에는 삽입세지를 조금 넘기네요. 괜찮은 씨알입니다. 자, 조금 더 큰 놈이 물어줄지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감성놈이었네요. 씨알은 둘 다 고만합니다만 추자도지만 오늘은 감성놈을 만난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낚시였습니다. 감성놈 낚시는 누구에게나 어떤 포인트에서나 한 번의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낚시죠. 한 번의 기회는 꼭 온다는 생각을 감성 낚시에서는 확신을 가질 만합니다. 밑밥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출조회수에서 평균값을 내본다면 한 10 중에 7, 8은 고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밑밥 품질과 낚시의 컨디션을 계속 맞춰 나가게 되면 한 번은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초썰물에 낚게 되는 감성돔인데요. 한두 마리 더 낚을 수 있다면 더 큰 행운이 되겠지만 저 두 마리로도 아주 충분히 만족을 하는 그런 낚시네요.
초들물에 입질 받지 못하고 만조상에서 물놀이를 할 때 나름 판단을 해서 집중하면 한 번에 기회는 올 것이다 하고 했던 게 입질을 받아내는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낚시를 하시다가 주어진 시간 안에 나는 이 타이밍은 정말 확률이 높은 시간이야 라고 본인 스스로 판단하신다면 집중해서 해볼 만합니다. 해가 서서히 절반을 넘어가네요. 당일 출조이기에 낚시 시간이 길지는 못합니다. 회원들도 챙겨야 하고 제 낚시는 짧게 마무리해야겠군요. 자, 마지막 캐스팅이 들어갔습니다. 두 마리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순간 입질이 들어오고 다 끊깁니다. 참 오랜만에 찾았던 주자도인데요. 회원들과 함께 휴일을 맞아서 당일 낚시로 왔습니다. 기상은 아주 좋은데 그렇게 푸짐한 조항은 만나지 못하네요. 자, 많은 회원들이 여러 자리에 내렸는데 철수길의 조항들이 궁금합니다. 자,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이제 본격적인 영등 초입에 들어가죠. 아주 멋진 곳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